네,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병도 기자, 앞서 얘기했지만 삼고 초려 끝에 정세균 후보자로 낙점이 됐어요. 네,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음 총리는 과연 누구냐 관심이 많았죠.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한 달 전부터 잇따르기도 했고요. 정세균 후보자도 처음 제안을 받고 고사했는데 나중에 결국 문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 뒤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고사를 했던 것도 국회의장을 했던 이 이력 때문일 텐데요. 정 후보자 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? 네,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. 네,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국 지명을 한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청와대도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현직도 아닌데다 어려운 임기 후반기에 성과를 내려면 정세균만한 적임자가 없었다라는 건데요. 한 참모는 내년 총선 후에 2단계 개혁을 시작하려면 능력 있고 무게감 있는 총리가 내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이 오늘 인사 발표를 한 뒤에 참모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야당에선 삼권 분립이 우려된다, 의회를 신여화했다, 또 입법부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리고 벌써 내년 종로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럼 정 후보자 대신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나요? 네,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. 청문회에 걸리는 한 달을 남겨둔 오늘 마침 차기 총리 발표가 나면서 이 총리가 지역구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이고요. 비례대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당과 협의를 통해서 결국 총선 역할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.